그냥 머리가 너무 멍해지고 온몸이 느려지고 나도 이런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감정도 안 느껴져서 내 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의 원은수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르시시스트와 대화 중에 또다시 나르시시스트가 언성을 높이며 자신을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나르시시스트가 본인의 잘못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부당하게 나를 공격해와서 나도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반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 주세요.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나를 보며 나르시시스트는 할 말 있으면 해봐. 할 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 더욱 기세등등하게 비난을 하고 본인의 궤변을 점점 더 합리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격분하며 하는 얘기들이 고성으로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가 바로 이해가 가지 않고 귀도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고 대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 나를 보며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얘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며 더 격분하며 나를 비난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제서야 할 얘기들이 떠오르고 내가 왜 당시에 이 얘기를 못했지? 나 바보 아니야?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 얼어붙는 걸까요? 그런데 긴장이 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리가 너무 멍해지고 온몸이 느려지고 나도 이런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감정도 안 느껴져서 내 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저한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호소하며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 실은 해리, dissociation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해리하면 되게 심각한 증상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보여지는 뇌에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기억 상실이 오거나 영화에서 볼 법한 내용인 주인공이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발견된다거나 내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유체이탈 등의 극단적인 해리 증상도 있지만 두드러지진 않아서 다른 사람은 크게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나만 불편감을 느낄 정도의 해리 증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해리 증상이 강도의 차이가 있는 등 연속선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정상 범주 안에서부터 치료까지 요하는 병리적인 수준까지. 누구나 경험하는 평범한 해리 증상에는 지루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혼자서 공상하고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강의 내용은 전혀 안 들리고 여행을 가서 너무 풍경이 예뻐서 하늘이나 바다를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이런 것들도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해리 증상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리 증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온전히 그로 인한 내 감정들을 다 경험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뇌의 특정 부위들이 반응해서 나를 좀 더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정을 느끼는지 잘 인지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는 안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분리를 시키는 거죠. 뇌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분리가 나의 일상적인 기능을 떨어뜨리고 내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때 그 반응을 못하게 한다면 이건 보호기전으로 작용은 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또다시 나에게 언성을 높이며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대화의 시작 시점에서부터 이미 뇌에서는 큰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감지하고 나에게 이런 해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내 뇌가 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렇게 멍해지고 둔해지는 거구나. 우선 자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 변화를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리기는 힘드니 우선 이런 현상이 생기면 되도록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세요. 잠시 몸이 불편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아예 뜨거나 조금 있다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있더라도 내가 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나를 보며 나르시시스트는 더더욱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부당한 억지 주장과 비난을 지속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중단한 채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멍해지는 느낌이 사라진 후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얘기를 준비하세요. 핸드폰에 내가 할 말을 적으며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되도록 침착하게 내 주장을 펼치세요. 또 이런 해리 증상이 갈등 상황 그 순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해리 증상은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외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즉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으며 자란 분들에게 더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이미 일찍이부터 뇌에서 해리 증상을 일으키는 뇌 부위들이 가동이 되는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부위들이 더더욱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 또한 강렬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온전히 다 인지하면 스스로도 너무 괴로우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에 대한 인지를 억누르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도 이런데 갈등 상황에서 해리 증상까지 생기니 반드시 해야 하는 자기 표현과 자기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이 지속되고 관계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누군가와의 소통 중에 반복적으로 머리가 멍해지고 반응이 굼떠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제시해드린 방법들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덕트 토닥의 원은수입니다.